요즘 이제 그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정부지로 뛰는데 그래도 그 직장인들은 보면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월급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매출이 만약에 제자리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럴 때는 주로 이제 가격도 올려야 되고 그만큼 더 판매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럴 때에 기준치 이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이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음, 이게 우리가 항상 이런 게 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내가 앞에 뭔가 위기라고 하는 의식이 닥쳐와야 이제 좀 거기에 대한 경청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네. 예, 평소에 좋은 얘기 해주면 그거를 경청 못하는 이유가 음.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그 위기의식이 없거나 그만큼 간절하지 않거나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뭐 물가가 상승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또 기존의 매출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지금 내가 현재 위치에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어떤 식으로 버텨왔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네.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음. 지금 자영업자들 뭐 영업사원이든 이거야말로 이제 내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내 시나리오가 확정된 사람은 99% 없어요. 1%도 안 돼요. 내 시나리오가 확정된 사람.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분양업을 한다. 네네네. 근데 분양업을 하는데 그 분양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분양업이 대체 나한테 원띵이 맞는지 그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돈뿐만 아니라 다 얻을 수 있는지 네. 예를 들면 내가 자영업을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양꼬치집이 하도 많아가지고 양꼬치집을 내가 한다. 그러면 그 양꼬치집을 하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예, 그게 되게 중요한, 이게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어느 만큼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양꼬치 집이든 무슨, 뭐 영업이든 뭐 분양업이든 뭐 보험업이든 무슨 뭐 방판이든 모든 게 사실 명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명분에서 우리가 보상을 따지거든요. 근데 네. 그게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인센티브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기회인 이유가 뭐냐면 먼저 나올 거를 생각해야 되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아. 들면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 이 가격을 올리고 올리고 해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앞으로 또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네. 왜냐면 경제가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경제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건 세상이 너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이 변한다는 건 진짜 우리가 그냥 인터넷이 들어와 가지고 웬만한 오프라인 매장을 다 죽였듯이 혹은 인터넷이 들어왔긴 하는데 지금 알리 그 엑스프레스인가? 예, 거기에서 그 전자상거래에서 알리에서 알리바바에서 그 나오는 어떤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물건을 거기서 사는데 엄청 싸요.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그런지 자체적으로 그 투자를 해서 엄청 싸단 말이에요. 그럼 음. 생각해봐요. 사람들 지금 알리엑스프레스가 뭔지를 모르는데 만약 지금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거든요. 지금 네.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음. 예. 그러면 한국에서 뭔가를 우리가 온라인에서 샀던 거를 거의 다 어디서 산다? 중국 인터넷에서 사는 여기서 거예요. 그치. 왜? 너무 싸니까. 심지어 있잖아요. 음. 거기서 사서 당근에다가 마진을 붙여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대요. 헐. 재밌죠? 네네.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뭔가를 판매하든 네이버에서 뭔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내가 뭔가를 할 때 차별성이 없거나 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없거나
거기에 음, 대한 틈새 그 특별한 그 틈새를 내가 나만 그 아는 좁은 문이 없거나 음, 다 도태돼요. 음, 승자 독식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음, 비대칭성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저자가 대부분 탑 10, 5에 있는 저자가 대부분 저작권을 다 먹고 있잖아요. 음, 음악도 그렇잖아요. 네, 예, 책도 그렇고. 베스트셀러 한 번 딱 나왔을 때 그 베스트셀러가 가져가는 그 돈이 일반 막 뭐 한 몇천 명이 막 작가 저기 뭐야 책을 써가지고 했던 돈보다 베스트셀러 한 명이 거의 그 걔네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요. 파이가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면 베스트셀러가 파이를 음, 대부분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한다? 이런 어떤 구조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구조가 자본주의에 돌아가고 있는데 음, 공산주의 체제 무슨 뭐 사회주의 체제로 뭔가 평등하게 뭔가 이렇게 뭔가 가야 되는 어떤 내적인 그 심리의 갈등이 있나 봐요. 세상 자본주의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네, 네, 중국도 그렇지 않아요. 중국도 음, 승자 독식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승자 독식할 수 있는 포인트, 내가 승자 독식할 수 있는 기술, 내가 승자 독식할 수 있는 마인드, 내가 승자 독식할 수 있는 이거 유지하는 거, 이거 굴리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걸 보호하는 거 이런 걸 다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게 기회라, 그걸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평소에는 음, 이 얘기가 안 들려요. 책 음, 읽어라. 책 읽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책 읽는 이유가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데 겨우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억대 연봉 겨우 돼가지고 뭐 외제차도 바꾸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들어. 음, 정말 교만해요. 음,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요? 겨우 억대 연봉밖에 안 되는데. 예. 말 안 듣고 굉장히 교만하다는 건 너무 고착돼 있고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음, 내가 얼마나 멍청하다는 거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이유는 내가 멍청할 뻔한 거를 이걸 통해서 알게 해주고. 그래서 책들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저자한테 너무 감사한 거. 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마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제 앞에 지금 책 네 권이 있는데 이 네 권이 다 두꺼워요. 네, 네. 지금 안티프레질은 제가 지금 6권째 읽는 차례거든요. 대단하세요. 네. 근데 포인트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할까? 그만큼 음, 나는 각인하고 그만큼 음, 나는 이 부분에 리마인드를 계속 할 거고. 각인이라는 게 뭐예요? 상처 나야만이 그게 각인되잖아요. 네네, 네. 그 기억력이 뭔가 자국을 내야 각인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억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력을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기분 좋으면 좋은 기억력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편향되기 쉽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기억력을 다 들어와서 세상이 모두 원망스럽고, 부모, 친구, 뭐, 아내, 뭐, 배우자 다 원망스럽고, 또 좋으면은 그게 또 싹 다 바뀌고, 그게 뭐예요? 기억력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느낌도 좋지만 안 좋은 느낌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것들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음, 높낮이를. 그러려면 우리의 기억력에 우리 앞에다가 자꾸 우선순위를 뭘 갖다 놓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이걸 시청하고 이걸 들을 때 딱 이 순간 아무것도 듣지 말고 그냥 잠깐 멈춰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음, 네, 내가 진짜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인데 정말 나를 도와주고 정말 나를 리셋하고 정말 나의 방향성 그 전략 그리고 내가 뭘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음. 것들을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내가 이 매출을 계속 올려야 되는 게 맞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심지어 4,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는 거예요. 음, 예. 우리는 지금 더 많은 매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음, 한정된 자원 안에서 창의력 조금만 발휘하는데 그 창의력 발휘한 거 좋은 질문을 했을 때 창의력이 발휘되거든. 음, 그 질문 몇 가지면 돼요. 예, 그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라리 이때다 싶다 하고 차라리 시간을 더 많이 내서 책도 읽고 음, 좋은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예, 날씨 요즘 좋잖아요. 음, 예, 나가서 걸어 다니고 본질적으로 그냥 질-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음, 그게 본질적인지 아니면 철학적인지 어쨌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꾸 본질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옆집에 뭐 누군가 뭐 이렇게 하더라. 뭐 음, 옆집에 가게가 이렇게 하더라. 요즘 영업 뭐 요런 것 요런 아이템이 핫하다더라. 요런 투자처 요런 것들이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거 본질이 아니거든요. 음, 그들조차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들조차도 본질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사실 이 질문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네, 내가 왜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뭐 전신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런 어떤 남편으로, 왜 내가 이런 와이프를, 왜 내가 누군가의 엄마로,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잘 안 나오면 뭐 해야 된다?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 돼요. 음, 예. 제가 추천 도서를 많이 거기다가 보내고 있거든요. 저한테 상담하거나 하면. 네, 네, 사람들 다 감사한 게 저한테 코칭 받기 전에 그런 추천사라든 제가 이렇게 추천했던 책들을 읽고 나서 엄청 고마워해요. 이런 좋은 음. 책들은 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책이지만 자기 인생 같으면 읽지도 않은 책인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리고 책이라는 게 또 이상하게 사서 보면은 응,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보면 내용도 없을 때가 되게 많고요. 응, 근데 이제 대표님이 그 추천해주는 그 도서를 읽어보면은 상당히 질이 높고 어떤 때는 이제 물론 처음 읽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응. 그로 인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대표님을 만나서 이 책들이 이러한 것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었지. 사실은 책을 사서 보면은 정말 어떤 것들은 버리고 싶은 책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양질의 독서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응. 음, 그리고 지금 자꾸 사람들이 나 지금 이게 급해 하고 마치 애처럼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처럼 뭔가 지금 어떤 경제 상황을 자꾸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걸 다 무시하고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네. 우리가 한정된 자원 안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얼마나 반짝하고 창의력 좀만 넣으면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마진을 엄청 올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왜 자원이 왜 없게 줌도 있고 난 줌하고 핸드폰 하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맞아요. 또 유튜브도 있고 근데 음, 다 이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뭐 그게 자영업자한테 어떻게 연결되고 그게 뭐 영업사원들한테 어떻게 연결되고 가만히 들어보면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내가 활용할 줄 모르고 발견하지 못하면 더 많은 자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선순위를 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매출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올려봐서 so what인 거예요. 내 시간만 음, 낭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음, 아예 틀린 것에서 시작해서 틀린 정체성과 틀린 마인드와 틀린 어떤 이런 전략과 뭐 어쨌든 틀린 그 플랫폼 안에서 조금이라도 돈 더 벌었어요. 근데 음, 결국엔 틀린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거는 그냥 경험은 우리가 이런 경험 두 가지 경험이 있어요. 자산 같은 경험이 있지만 부채 같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산 같은 경험이 있지만 소음 같은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나보고 음, 이런다? 아유, 내가 나이가 더 많고, 그리고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내가 뭐 이렇고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지. 근데 네가 사는 음, 꼴이 왜 그런데? 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네가 사는 꼴이 그렇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 네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음, 너의 소음 같은 경험. 음, 나는 아주 운 좋게 난 자산 같은 경험을 많이 했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했던 경험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음 같은 경험이 너의 보석을 꽉 막고 있다고. 음, 그 사람이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이에요. 근데 그 보석은 스스로도 몰라. 왜? 맞아요. 소음 같은 경험이 그대를 좀비로 만들어버린 거야. 음, 전 그래서 사실 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싶어요. 네, 당신이 할 수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난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음, 할 수 있어. 음, 소음 같은 경험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소음 음, 같은 경험에서 얻은 그 생각은 각인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려놓기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산 같은 경험을 더 돋보이고 거기에 대한 기억력을 가장 우선순위를 앞당겨 놓으려면 필요한 건 끊임없이 그 자산 같은 경험에 해당되는 우선순위를 한정된 내 자원 안에서 그걸 계속 앞당겨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 거야. 아하,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직도 뭔가 시달리고 있다면 특히 경제에 시달리는 문제가 제일 쉽거든요. 네네. 경제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면 저는 딱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는 음, 있는데 조건이 네. 있어요. 멘토를 찾아와야 돼. 그래서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간절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간절한 사람도 찾아오는데 운이 좋은 사람도 찾아오더라고. 그건 그래요. 맞아요. 예. 간절한 사람은 이것저것 다 심지어 제 영상을 몇백 개 보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네네. 근데 운이 좋아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연히 그냥 영업 이 분야에 들어봤는데 어떤 영업을 이걸 하면서 아, 이 영업 업계에서는 아, 저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찾아오신 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간절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고 결제를 해요. 음, 예. 그러면 어떻게 결정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상상력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제가 음, 방금 계속 얘기하지만 상상력이 확장되기 위해서 생각보다 필요한 거 우선순위 그 사람이 보석같이 그 자산 같은 경험이 있어요 누구나. 근데 부채 같은 경험이 그대를 너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안에 그냥 한정된 자원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40 먹고 50 먹고 뭔가 한 자산 같은 경험을 얻은 게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음, 한정된 그 경험 안에서 우선순위로 끊임없이 리마인드 되고 왜 그게 마케팅되고 왜 그게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고 왜 그게 주목되고 왜 그게 정체성에 해당되는 그 멘트가 왜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그 끊임없이 그거를 증명시켜야 돼.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끊임없이 증명시켜야 되거든요. 음, 예. 그 사람이 소음 같은 경험은 최대한 싹 다 제거해야 되고 소음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원인, 소셜 미디어든 친구든 가족이든 싹 다 제거해 버려야 돼. 그럼 그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상상력 확장이라고 하는 건 음,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선순위로 끊임없이 박아 넣어야 돼요. 예. 음, 그 다음에 시간이 어차피 그런 식으로 지나다 보면 시간 속에 이 사람이 바뀌어요. 음, 예. 뭘로 바뀌냐면 이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제 훈련해서 그거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삶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 예. 재밌죠? 네네. 요게 이제 성숙되는 과정일 거예요. 아, 그 전까지는 성숙이 아니라 막 음, 살았어요.
어, 기억력이 나를 지배하는지, 내가 기억력을 지배하는지도 모른 채 소음의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경험이 다 좋다라고 하는 인식. 이런 음, 것들은 그냥 막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깨닫는 게 뭘 깨닫냐면 돈이 없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다른 건 다 훈련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음, 돈이 생성되는 사실 제일 쉬운 문제지만 부자는 이걸 알거든요. 부자는 돈이 많잖아요. 네네. 돈 말고 다 걱정하는 게 부자래요. 오, 와우. 되게 가난한 좋은데? 사람들은 돈만 only 걱정하지. 돈만 걱정하는데 부자는 네. 돈 말고 다 걱정하는 게 아, 부자래요. 그러면 우리가 음, 가난한 사람들은 심지어 돈도 걱정, 다른 것도 걱정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핵심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자는 그렇지 않아요. 돈은 걱정 안 해. 근데 다른 거에 대한 컨트롤 영역에 있어서 다른 거를 걱정하니까 부자들은 그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부자가 더 겸손하게 책도 읽고 다른 것도 읽고 다 막 이런 데 사람들의 관계십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영감을 받고. 아, 예.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자처럼 살려면 일단 음, 돈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음, 예.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오는데 돈이 따라오는 거 왜 따라올까? 신용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거를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신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신용이에요? 친구하고 나 사이에 뭔가 어떤 배려를 잘한다고 신용이 좋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신용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음,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그렇죠. 상담을 기똥차게 잘한다거나 음, 아니면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소음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음,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멘토를 만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소음이 많은 경험, 안 될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뭔가 졸업장도 없고 편견이 많아 보이는 사람인데 이런 음, 사람이 만약 성공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그냥 뭐 박사생이 성공했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음, 왜냐면 한정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그 네, 사람은 편견이 없는 직업이잖아요. 교수라든가 뭐 이렇게 다 보면은 뭐 의사라든가 이런 게 편견이 거의 없거든요. 네, 예, 오히려 그걸 멋있다고 하지. 근데 어디 가서 음, 저 보험 팔아야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어디 가서 저 다단계 해요 하면 어떻게 어, 생각할 거야? 저 유튜브 해요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음, 편견이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알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음, 너 그전에 또 뭐 한다고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만약 성공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와서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고. 근데 음, 그 사람이 자기 스텝을 얘기하겠죠. 저 멘토를 만났고요.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상상력을 최대한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소음의 경험을 치우고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초반에 안 만났잖아요. 그리고 음, 제가 때로 만나야 할 사람, 심지어 고독하게 혼자 있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집중하고 우선순위 기억력을 계속 우선순위에 두고 좋은 음, 그 소음의 경험이 아닌 것들을 음, 그리고 시간 속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워. 예. 음, 그러면서 서서히 돈이 들어오는 부분에 또 운도 마주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신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인들도 날 찾아와서 물어보고 음,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이렇게 도는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음, 인생이 만약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요. 누구나 다 시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죠. 이 네, 자체를 안 믿어. 왜냐면 이게 제 스토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 스토리거든요. 예. 음, 예. 저는 이렇게 변했거든요. 전 지금도 멘토를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졸업하고 멘토를 찾았으면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네네. 깊이 연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깊이 연구해 봤네. 이 영상 이거 지금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한테 스스로 한테 해야 될 질문이 내가 예를 들면 그 자영업의 백종훈인가? 백종원? 예. 네네네. 그분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봤네. 만약 자영업자라고 했을 때. 그럼 영업사원이라고 했을 때 영업사원 중에 누구야? 브랜 트레이시? 영업사원 중에 누구예요?
뭐 외국에 많잖아요. 외국에도 많고 그렇죠. 한국의 영업사원들이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음, 저는 한국에서 영업사원들에 대한 그 구루 제일 그 윗단계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안 찾아요. 그래서 다 외국에서 나오는데 외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랜카돈 만나고 나서 바뀌어졌다고 늘 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랜카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랜카돈 같은 사람 졸업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음, 거예요. 그리고 영업사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마땅하게 그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사원한테서 배우지 말고 그러면 누구한테서 배워야 돼? 부자한테서 배워야 되는데 부자가 그냥 나름 한국에 있는 부자, 알려진 부자 누구 있지? 켈리체가 있어요. 근데 음, 켈리체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도 자청하고 켈리체 어떤 인터뷰 영상도 살짝 봤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으면 그럴싸해 보게 또 맞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네네. 저도 끌어당기는 법칙을 난 영화만 50번 넘게 봤어요. 아, 예. 그러세요? 칼리체도 얘기하고 자청이 얘기하는 거 나 그거 굉장히 공감해요. 나도 one of them 됐으니까. 음, 근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거기서 보통 끝나요. 인생이 그렇게 끝.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 50번 씹어고 내가 그걸 끌어당기고 내가 포기했어 그거를 못 간 것도 있지만 네. 포기해야 되는 게 정말 언제 포기해야 되고 언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거를 그거 완전 운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음, 근데 또 켈리체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그거를 예를 들면 나 김태희하고 결혼하겠다. 근데 태희 결혼했는데 지금 B하고 결혼했네? 음, 그럼 끌어당기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면 김태희와 B가 언제나 이혼할 텐데 김태희 이혼하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 이러면서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금방. 예. 그냥 근데 말은 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끌어당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진짜 김태희 하나를 내가 집중했을 때 과연 김태희를 끌어당길 수 있을까? 난 그게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왜냐면 김태희를 끌어당기는 그 자체 첫 번째 시작부터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김태희 그럼요. 끌어당겨가지고 어쨌든 끌어당겼는데 김태희만 끌어당기면 안 되거든요, 인생은. 네네. 인생은 끌어당기는 게 다 끌어당겨야 되거든. 음, 그중에서 내가 김태희보다 더 나은 것도 끌어당겨야 되거든. 왜 김태희 그렇죠. 하나만 끌어당겨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또 더 그리디하고 막 욕망 막 욕심쟁이라고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음, 확실히 끌어당기려면 다 끌어당겨야 되는데 근데 다 끌어당기는 방법 누가 알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렇죠. 예. 돈도 끌어당기고 여자도 끌어당기고 모든 걸 명예와 부와 권력과 이런 모든 컨트롤과 자유와 모든 걸 다 끌어당기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것도 어때요? 믿지 않는 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끌어당김을 확실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하는데 아무리 네가 그렇게 끌어당기려고 해도 당신의 관점이 끌어당기는 것만 가지고는 심지어 경험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럼요. 소음의 경험이 음, 많거든. 그러면 맞아요. 어떤 경험을 가져야 되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제일 중요한 우리가 그냥 경제 지능을 높이려면 네가 자유를 음, 얻으려면 투자자가 돼야 된다. 음, 투자자가 유일한 자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때요? 망해요. 왜냐면 맞아요. 통찰이 없으면 웬만한 통찰이 아니면 빌리언스라는 넷플릭스에 빌리언스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보면 아마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마 못 알아듣는 애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음, 예, 헤지펀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억만장자 검사가 싸우는 내용이에요. 네. 예, 톰하고 제리처럼 싸우는 내용인데, 근데 재밌는 건 거기에서 톰하고 제리한테 다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 안에 내용이 디테일 들어가면 뭔지를 몰라요. 투자자의 세계는 단순히 그 돈 버는 거 헤지펀드에서 막 6개월, 8개월에 뭐 1조, 2조 올리는 거 되게 쉽대요. 오, 예, 그냥 영화에서 대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그 검사를 막 화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대사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포인트는 뭔지 알아요? 돈 버는 게 그만큼 쉽다는 거잖아요. 근데 돈 말고 나머지 생태계를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투자가 정말 투자에서 자유가 있는 건 맞아. 거기에는 돈도 있고, 거기에는 모든 게 다 있어. 음, 근데 우리 일반인이 관점이 거기까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해 그렇죠. 결혼할걸요. 예. 그래서 투자 전에 뭘 해봐야 되냐? 자기 사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 사업이 꼭 큰 사업이 아니라 자영업이라도 좋고 뭐든지 좋고 하는데, 근데 사업하면 유지 비용이 들어가고 어쨌든 돈이 많이 깨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업할 줄 모르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영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에요. 제가 쇼츠도 음, 제가 수강생 커뮤니티에 맞아요. 보냈는데 봤어요. 저 그거 보고 놀랬어요. 우리는 놀랬죠. 저거 전혀 다른 예,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대가 지금 이제 계속 린디 바뀌고 효과처럼 있는. 지금까지 계속 음, 그런 식으로 갔다면 앞으로도 음,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음, 소수만 좁은 문을 알고 그 틈새를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영업 스킬이 없으면은 그렇게 음, 자본주의에서 그냥 말 그대로 꼴등인 거예요. 공부를 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교수가 되고 영업 스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네네. 강의 잘하고 쓸모없어. 그 앞에 공격수가 돼야 되고 뭔가 이게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영업 힘이 아니에요? 쌈닭의 기질? 그렇죠, 그렇죠. 뭐하고 싸우는데? 돈 말고 다른 거하고 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자들은 돈 말고 다른 거 걱정한다는 건 다른 거하고 싸우는 것들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속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돈을 돈 위해서만 일하는 많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업 스킬을,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계속 추천하는데, 영업에서 또 어떤 영업이냐면,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는 영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높은 마진을 얻어야만 다시 재투자를 영업에 하고, 재투자를 고객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높은 마진을 얻기 위해서 그 높은 마진을 가지고 당장 내가 부동산 사가지고 아이스강에 부동산 줬다고 하는데 그걸 모여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특히 젊을수록 네네. 처음엔 정말 이 부분에 모를수록 높은 마진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조그만 마진만 가져도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돼. 왜 높은 그럼요. 마진을 하려면 높은 티켓을 팔아야 되거든. 근데 네, 높은 티켓을 안 팔고 낮은 티켓을 팔더라도 거기에 나온 마진을 최대한 쪼개서 내 자신한테 계속 책 같은 건 싸잖아요. 네네.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를 계속 이걸 계속 굴려가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디테일한 기술, 다시 돌아오면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선순위를 끄집어서 내가 말하는 소통 스킬이라든가 반론치기라든가 콜드콜이라든가 음,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디테일이 또 브레인스토밍을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네네. 나보고 그냥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김태희만 얻으라고? 근데 나보고 그냥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부자에 대한 부분들만 끌어당기라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으로 프로세스가 다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끌어당기다 보면 엉뚱하게 뭘 끌어당기면 이 사람이 인연인 것 같다. 내 관점, 내 똥머리로 아, 이 사람이 귀인인가 보다. 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저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소음의 경험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사람 다 끌어당기는 그 네네. 사람이 똥머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끌어당기. 끌어당기지 음, 말아야 될 사람을 끌어당기고. 저 같은 사람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제 얘기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은 재수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뭔가 위반하고 있어. 아, 저 사람은 나를 인생에서 제일 먼저 끌어당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근데, 그게 하나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더 제가 찾아봐야 얘기한 게 되는. 바로 그런 거예요. 끌어당김 음, 법칙으로 그냥 종교로 완전 우상화해가지고 거기에 편향돼가지고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음, 경제 지능을 높여가지고 음, 안정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해야 할 일 하면서 부가 따라오게 만들 것인가. 음, 물론 경제 지능을 높이는 거에 있어서 나의 느낌을 끊임없이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나 그거를 굉장히 그건 트럼프 전략이라고 우린 표현을 해요. 네네. 예. 스스로 셀프 피드백 끊임없이 속으로도 하고 밖으로도 하고 표현할 때도 하고 고객하고 할 때도 고객하고 콜드콜 할 때도 하고 끊임없이 나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 음, 이건 우린 트럼프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당기면 법칙이라고 안 해요. 그럼 트럼프 전략이라 하면 우린 누구를 또 배워요? 또 트럼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사람들이 그 정도 디테일하고 그 정도 내가 만약 안 해봤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도 부자를 따른다고 해도 어떤 부자를 따라야 되는지 몰라.
그거는 그래요.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모르면 하나만 알아갖고 어떻게 또 운 좋게 부자 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절대 상대를 변하게 해주기가 맞아요.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수강생들한테 상담 오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세 가지만 얻어야. 세 가지를 꼭 가져야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 첫 번째, 동기부여. 음, 끊임없이 동기부여 돼야 된다. 그리고 두 거기 번째, 스스로. 예, 두 번째 기술이에요, 기술. 예, 기술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그렇죠. 예, 동기부여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세 번째가 전체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음, 이 전체. 맞아요. 저도 맨 이, 처음에 이 세 가지. 예, 대표님이 이게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잘 못 알아들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와닿아요. 그렇죠. 음, 야, 대표님,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참 뭐라고 할까? 저야말로 그 소음 같은 경험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었으나 다 잃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대표님을 만나서 사실은 이런, 뭐 전체가 뭐고 아니면은 뭐 어떤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세일즈를 왜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셔도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 이게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성장하려면은 본질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는 그 열매만 보고서 그것만 따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그런 통찰들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지금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상력을 확장해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한정된 자원 안에서 맞아.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나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못하고 계속 그거 하나만 보고 아, 저 사람이 돈 벌었다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나 세일즈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지금 위기가 왔는데도 뭐가 위기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난 뭘 배워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희만 데리고 오면 다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내 삶이 됐든 영업이 됐든 어렵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어떤 통찰이 생겼어요. 음, 많은 통찰이 생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간. 예, 시간에 대한 것들을 저는 되게 많이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그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누구나 다 이렇게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음. 그냥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시간은 가는 거고 그냥 이런 구호만 거를 외치는 거지, 사람들은. 네네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그렇게 행하고 네,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상태가 되겠죠. 맞아.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게 어떤 때는 신기해요. 음,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이 나의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나를 앞당겨줄 아까 멘토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저야말로 대표님을 만나서 지금에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결국은 내가 이 나머지 인생도 어, 정말 또 새로운 어떤 시나리오를 써서 새로운 또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났구나. 이제 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면은 진짜 끝없이 내가 뭘 해야 할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한정된 자원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멘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찾았어요. 저도 지금
코치님이 네.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찾았어요. 왜? 어, 제가 고졸이고 한국에 26살 때 왔을 때 네네.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대표님은 진짜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그 소음 같은 경험, 자산 같은 경험, 이런 거를 이제 끊임없이 이걸 내려놓고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는지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남들보다 자산 같은 생각과 자산 같은 경험을 더 많이 하면 근데 우뚝 이게 올라설 수 있죠. 젊었을 때는 대표님 나이 때는 이게 소음인지 자산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저의 문화는 한국 아,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중국 음, 문화도 아니었잖아요. 네네. 저희 문화는 미국에서 멘토를 호주에서 사실 미국 멘토를 만나는 거잖아요. 음, 트럼프 세미나에 갔을 때 로버트 키야사키, 티아바 에커인가 그리고 저기 누구야 토니 로빈스. 토니 로빈스한테 처음에 반했지. 그때 음, 3만 명을 들었다 놨다. 그렇게 완전 그 사람들의 인터뷰라든가 팟캐스트라든가 그때 유튜브 그때 이 당시 2010년도 11년도 그때 계속 2011년도였어요. 그때 계속 제가 끊임없이 저는 댄스 강사인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리플레이 음, 하면서. 특히 짐론의 내용도 많이 들었어요. 짐론이라고 이 토니 로빈스의 또 스승이거든요. 네네. 예. 저는 그 문화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었고 엉뚱한 쓸데없는 소음 같은 문화가 날 지배하게 만들진 않았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음, 와서도 나는 쭉 이렇게 그 경제 상황은 쭈구리였지만 음. 다른 데서는 절대 쭈구리가 아니었어. 다른 데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그 편견을 이겨냈는데 오히려 나는 파이터였어요. 싸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사람이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어떤 그런 이런 자산 같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한 정서가 다 그렇거든요. 아니, 심지어 저도 60년 인생을 살고도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어쩌면 위축이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이 마인드도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문화 차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분명히 엄청난 이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탄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저는 제 대표님. 코앞에 그 나타나는 어떤 증거와 어떤 그 상황과 어떤 그런 경험들이 저를 오히려 더 음, 확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것도 있었거든요. 음, 왜냐면 소음의 경험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저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멘토로부터. 근데 소음의 경험이 한국에 음, 와보니까 그 소음의 경험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좀 음,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날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들. 기득권이 뭘 의미하는지 나는 이제는 깨닫고, 예. 그냥 기득권에 대해서 내가 당했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이런 좋은 소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밟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끊임없이 누구랑 소통할까? 유일하게 나 멘토랑 소통할 수, 내 멘토 유일하게 그 사람이 나하고 직접 뭐 피드백은 주진 않지만 내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붙잡은 거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건 순 조직 문화거든요. 그러다가 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건 없어요. 유교 사상인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 유교 사상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엄청 서양 문화가 들어와지 강해졌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유교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저를 보면 같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음, 편견이 많고. 그리고 결국 너 그렇군요. 조선족이 아니야. 야란 이런 편견들 나중엔 뒤에 가면은 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 대표님의 그런 어떤 마인드셋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문화 차이라고 해도 어,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0이 넘어가도 이 마인드가 아직도 그 주머니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마인드들인데 어쨌든 전 그런 근데 부분이 참,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누구나 다 이게 있다고 난 생각해요. 아, 어, 한번 나 꼭 맞다는 거를 한번 증명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싸우는 이유가 뭘까?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싸우거든요. 누구나 다 아, 그거에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다 갖다 쓰냐가 중요하죠. 부부 싸움할 음, 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 아니면 나의 음, 어떤 비전 안에서
내가 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 그 어떤 파이터를, 그 어떤 그런 에너지를, 분노 에너지를 써야죠. 근데 대부분 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총을 줬으면 그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능과 어떤 본질에 대한 그게 있으면 그걸 총을 줬으면 그 어떤 탈란트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면 그거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음. 악마의 조종하에서 누구한테 쓰냐면 배우자한테 쓰고 자녀한테 쓰고 가족한테 쓰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미 그거를 이미 다 제가 지금 했던 것들은 내가 특별해서 한 게 아니라 아, 나는 제가 항상 얘기해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선순위 잘 맞췄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퍼즐을 내가 우선순위 잘 맞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우선순위를 못 맞춰가지고 계속 소음의 어렵죠. 경험과 그 맞아. 썩은 경험들을 계속 하는 거고. 네. 근데 저도 한정된 자원 안에서 저도 끊임없이 다른 멘토들은 내가 찾아도 와닿지 않는 게 네. 토니 로벤스 동기부여 강사 심리학자인데 내가 동기부여 한국에 산다고 내 동기부여 티켓 내고 들어올 사람이 얼마 있어요? 그리고 동기부여 실제로 돈도 안 되는데. 그럼 음. 토니 로벤스를 어때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얘를 어때요? 졸업해야 됐겠죠. 로버트 음. 키요사키 들어왔어요. 로버트 키요사키 보드 게임도 내가 애들을 막 영어 가르치면서 뭐 회화할 때 막 다 가르치고 했는데 그걸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티켓을 마진을 올리고 이런 어떤 그런 용기를 내 가지고 뭔가 숫자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엄청 안더페이를 받았거든요. 음. 안더페이가 뭐 돈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 됐죠. 음. 예. 그런 거 누구도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았지. 그럼 로버트 키요사키 경제 지능 올리는 그 게임에 대해서 작은 딜, 빅 딜, 뭐 두다스, 뭐 거기에 뭐 expenses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 뭐 듀플렉스인지, 포플렉스인지, 아니 아파트먼트 하우스인지, 어쨌든 하우스인지 뭐 그런 것들 그 카드 구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거래하는 것들. 그런 음. 게임을 막 하고 애들을 막 시키고 애들 엄마는 엄청 좋아하고 우린 또 영어로 하고 그래서 제 전 와이프는 또 네덜란드 또 사람이고 하니까 엄청 환영하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당 뭐 6만 원 받았나? 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예. 그 사람들은 좋겠지만 근데 그 사람도 좋은지도 모르겠어. 차라리 비싸게 받아가지고 정규적으로 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난 그런 전략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와서. 그냥 마음이 음. 좋. 그리고 내 QGL 에너지 센터 그 지원 센터를 내가 또 만들었어. 그거는 가산 디지털 거기서 내가 회화를 뭐 무료 봉사를 했을 때 탈란트 기부를 했을 때 그때 했었다면 내가 내 지원 센터를 만들어 보겠다고 원곡동에 내가 지원 센터를 지하에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 네. 사람들이 와서 막 가르치고 하는데 걔네들 돈을 내는데 점심을 내가 또 매겨 보내야 되고 중국 식당밖에 없어요. 중국 식당을 다 하고 나면 또이 남는 게 없어요. 음. 지원센터 하다가도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영업하다가 결국에는 그 투자 마진 높여야 되는 거 재투자해야 되는데 재투자할 수 있는 마진이 없다 보니 그 문 닫게 되는 거지. 음. 예. 아니, 그런 식으로 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왜 안 될까?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음. 누구나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뭐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안 될까? 맞아요. 나도 끊임없이 안 됐어. 한정된 자원, 나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이잖아요. F사 음. 비자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여건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 노가다를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노가다 요즘에 F사 비자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어. 항상 음. 불편해요. 영주권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 아니면 뭔가 국적이며. F사 음. 비자는 그렇지 않아. 나는 피부 미용 자격증 따가지고 F사 비자로 바꾼 거거든요. 음. 그럼 어디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직업만 해. 내가 어디 가서 누군가 피부를 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내 지금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음. 한정된 자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유일하게 창업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요. 음. 난 창업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다니까. 근데 그 창업하려면 내가 그렇다 마케팅 기술, 뭐 인터넷 기술, 나 인터넷 좀만 보면 멀미 나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이런 택시 타거나 뒤에서 책을 못 봐요. 멀미도 안 나, 쉽게 나거든. 버스 타도 멀미 나거든요. 전철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런 한정된 자원 안에서 내가 그 고졸밖에 안 됐고 호주 아무리 갔다 와도 그거는 그냥 네가 갔다 온 거지 그 사람 보지는 못했을 거 아니. 음. 내 입장에서 한국에 오니까 그냥 그냥 점점 싱크에 까라는 느낌이라고 할까?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라고 할까? 음. 근데 한정된 자원을 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영어를 할 줄 알고 그 하나님 거기에 허락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듣고 찾다가 그랜카논 2014년도에 찾은 거예요. 음, 한참 내가 또 한정된 자원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전화를 매번 돌려보면 매출은 유지는 돼. 근데 매번 남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계속 들어줘야 돼. 아줌마들 얘기를. 그러니까 전화에 내가 돈이 있다는 거 아는데 이걸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그랜카돈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있어요. 음, 콜드콜 하는 영상. 음, 수주를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10분도 안 되는 동안에 난 따는 걸 봤거든. 그때 네, 2014년도 아 이게 내 미래다. 음, 그래가지고 그랜카논 10년 동안 결국은 내가 마이애미까지 찾아갔잖아요. 그랜카논 같이 사진도 찍고 네, 그 그랜카논 롤스로이스 그 SUV 안에서 사진 우리 같이 찍었고 그걸 내가 유튜브에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상징적인 거고. 아유, 그럼요. 근데 포인트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랑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내가 이게 내가 봤을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닌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크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싱킹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꺼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잃어가는 것 같고 하지만 끊임없이 찾은 거죠. 네네. 한정된 자원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증명시켜 주시는 예, 거죠. 우선순위를 따라가지고 찾은 거죠. 음, 나는 자원을 늘리지 않았어요. 내가 했던 거는 음, 유일한 호주에 했던 습관 그대로 그냥 한국에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냥 뾰족하게. 돈이 없는 거 그 불편한 그 7년 내가 견뎠을 뿐이에요. 음, 7년 동안 거지였어요. 그 젊음이 있기 때문에 또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젊음하고 상관은 내가 봤을 때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음, 예. 젊음보다는 간절함이 저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분노. 아, 예. 내가 어쨌든 나도 맞아요. 예, 분노도 중요해요. 뭔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네. 사람들이 나를 또 지켜보는 애들이 있거든. 네. 동창이라든가 뭐 예전 친구라든가 얘가 뭐 된다고 하는데 뭐 약속은 나는 그걸 끊임없이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지켜가는 부분들이거든. 그 도구는 조금씩 바꿀 수는 있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조금 하다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금방 결과가 안 나니까 예. 금방 이거 안 되는 건 줄 알고 때려치우거든요.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거를 그, 7년 동안 내가 간절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그렇게 저는 그래서, 결코 쉽지 그래서,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문화가 음,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음, 처음의 경험의 문화가 아니라, 음, 진짜 이 자본주의,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문화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화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배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도널드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그랜 카돈도 음, 될 수도 있고, 뭐 토니 로빈스가 될 수도 있고 로버트 키오사키 타일러 페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몇 명의 소수 뭐 러스 브런슨이 될 수도 있고 몇 명의 소수 때문에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몇 음, 명의 소수의 문화는 그 사람은 또 그 나라의 문화에 뭔가 또 소수의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에 지배당했더니 나는 어떤 비전이 생기냐면 음, 직업 창출해야 되겠다. 큰 생각을 음, 자꾸 해야 하는 거예요. 고객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다. 고객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고객 성공이 내 성공이구나. 음, 예, 큰 목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음, 예, 계속 끊임없이 난 23살 때 그 문화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 비전을 봤어요. 어, 비전이 나한테는 꿈 같고 와닿지는 않지만 적어도 느낌은 좋더라고요. 음, 뭔가 내가 있어 보이더라고. 나 멋있는 걸 또 좋아. 댄스 강사하면 댄서 뭐예요? 멋있는 거잖아요. 비전 있는 자체가 나는 비전 없는 사람보다 멋있어 보이더라고. 내 스스로가 나는 일단 그게 납득이 되더라고. 맞아요. 네. 음, 근데 그 비전이 현실적으로 다리 역할을 점점 이제 기술이 생기고 돈도 생기고 뭐 점점 사람도 생기고 자원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건 더 음, 이상 나한테는 꿈이 아니고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나가 또 새로운 비전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음, 근데 새로운 비전이 없어. 그때 그 배운 비전은 계속 낡은 비전 그대로예요. 학교를 만들고 직업 창출, 그냥 고객을 성공시키고 그 사이에 도구들은 낡아 빠진 도구, 다단계 같은 도구라든가 뭐 다양한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낡아 빠진 것들 다 교환시키면서 뭐 내가 오피스텔도 팔고 땅도 팔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부동산 중개도 해보고 뭐 근데 그것들을 다 걸러내면서 다단계가 사실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어, 다단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영혼이거든요. 내가 밑에 음, 파트너를 성공시켰을 때 내가 성공한다는 거. 음. 예. 나 그때 중국에 저기 호주에 있을 때도 한 줄 마케팅 했을 때도 나는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4단계 하면서 대표님처럼 이렇게 나의 영혼까지 다 끌어다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맞아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다단계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왜 하겠어요? 왜? 결국은 기득권자들이 자기 이익만 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득권자들도 또한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처럼 좋은 문화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단계 기득권 있는 사람들도 한계 있고 불쌍한 사람들이 왜 불쌍하냐? 일단 언어의 한계, 단일 민족의 한계, 음, 그리고 습관의 어떤 그 소음으로 보석인데 꽉 막혀 있는 한계, 그리고 꼭대기는 음, 올라가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한계. 그 음. 사람들 불쌍하지.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용기 있거나 겸손한 건 뭐예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일단 인지해야지. 음, 그저 몇 천만 원 버는 게 무슨 그게 진짜 돈 벌려면 제대로 된 돈 벌거나. 근데 걔네는 그게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이 생각의 크기고 어떤 문화에 지배당하냐에 따라서 생각에 대한 사이즈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음, 저는 그 안에 플랫폼에서 소울을 배운 거예요. 그 영혼을 배웠는데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게 가장 작지만 핵심이에요. 고객의 어, 성공이 내 성공이다. 고객의 만족도가 고객층이 많이 바뀌어지죠.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나서 기술이 들어오고 뭔가 다양한 어떤 내 입장에서 편견이 많고 내 입장에서는 말도 잘하지도 못했었고 내 입장에서 뭔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끊임없이 아웃사이더였고 계속 이방인 취급당하고 계속 뭐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 사람들은 이거를 뭔가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그렇지 않았거든요. 음,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운의 흐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 예. 나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그 분노든 뭐든지 따라왔었고 선택을 해왔었고 최선의 베스트 내 자원에서 옵션 안에서 베스트 내 한정된 자원 안에서 끊임없이 선택했었고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더 어떤 자원도 더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한정된 그 자원, 그 가지고 있는 자원 말고도 다른 엉뚱한 또 자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원도 제대로 굴리지 못하고 제대로 쓸 줄 모르고 우선순위를 받고 쓸 줄 몰랐는데 내 입장에서 오히려 자원이 없는 이유로 나는 오히려 그게 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기술적으로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인품에 대한 부분들이 나를 실험하게 또 만들더라고. 음, 근데 그 인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나는 끝났어요.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미 내가 영웅주의가 좀 있다는 걸 나 이미 고등학교 때 알아버렸고, 음, 예. 제가 그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코치님한테도. 나는 이미 내 네이처 안에서 나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미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이미 고등학교 때 거기서 이미 다 알아냈어요. 음,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 현장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린디 효과처럼 내가 과거에 그렇게 십몇 년 동안 그랬으면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랬던 음, 것처럼 내가 6개월 동안 고객이 없이 한 명이 놓고 그 밑에다가 또 놔주고 하면 나는 돈이 안 되지만 한 줄로 내가 계속 뻗쳤던 그 한 줄 마케팅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난 인품이었다고 생각하거든. 헌신이었다고 생각하고 어, 희생이었다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음. 희생을 나는 7년, 9년 계속 해왔다고. 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길게 한다는 얘기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음, 목소리가 높여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돈은 없었지만 그것 음, 때문에 뭔가 내 자존심은 끊임없이 구축해 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폼나게 내가 내 품위를 유지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보면은 뭘 얻으면 뭘 잃게 되고 뭘 잃게 되면 뭘 얻잖아요.
네네. 내가 얻은 건 품위였고, 내가 얻은 거는 자존감, 내가 얻은 거는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어떤 위상들을, 예, 음, 그런 걸 얻어. 근데 돈이 이제 숫자 계산을 이제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어떤 또 한국에 있던 이런 뭐 구루라고 해서 한국의 어떤 이런 교육도 결제해보고 했는데 형편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음, 내가 알았지. 내 몸값이 어디에 있다. 내 몸값이 여기 한국에서는 너무 저평가됐고, 아, 내가 이제 가격도 이제 조정하고 막 그랬던 거죠. 음. 예. 오히려 나는 교육에 투자했을 때 내가 좋은 교육에 투자했을 때 내 몸값을 올린 것보다 제일 형편없는 교육에 투자했을 때는 내 몸값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컸어요. 아, 예. 그렇군. 그러니까 한국은 나한테는 운인 거예요, 또. 음, 한국이란 나라가. 음. 재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호주나 이런 데를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운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거를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품위도 지키고 자존감도 얻게 되고 다 하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나 그거를 사람도 누군가한테 멋지게 가르쳐 따라오게 주고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또 음, 저처럼 14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의 네, 반. 그 네, 짧은 시간 내가 이미 이뤘던 게 뭐냐. 1년 6개월 정도가 3개월 만에 자기의 어떤 수입을 다시 쪼개진 완전 박살난 수입을 3개월 만에 내가 그 사람의 수입을 1,000만 원으로 다시 되돌아온 게 3개월 만에 내 기술 하나, 스크립트 하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줬던 그 어떤 원고와 어떤 그 생각의 어떤 뿌리와 어떤 그 고객한테 존경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심어줬거든요. 그랬는데 네네. 그게 3개월 딱 걸리더라고요. 기술이 하나 딱 나오고 나서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무슨 얘기냐면, 경험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음, 음. 그 돈이 되고 나는 9년 동안 돈이 안 돼. 누군가 3개월 만에 돈이 되는 경우를 나 봤고. 결국은 이제 대표님을 멘토로 삼고 대표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그런 대표님은 10년이 넘어서 이걸 경험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을 레버리지 써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성장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고 누군가는 본인이 또 행하게 되면은 저 아닌 다른 사람도 또 3개월에 또 이런 네, 결과를 내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결과를 내는 거는 저도 하고도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한정된 네. 자원 안에서 되는 걸 찾는 게 창의력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있구나. 있어요. 예, 남들이 얘기를 할 때는 저게 가능해?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해보고 나니까, 그렇죠. 진짜 가능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표님처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못 찾았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대표님 혼자 다 어떻게 보면은 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 네, 한국에서 개척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대표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쉽게 가져가는 거지. 이러다가 보니까. 음,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이 높이 평가됐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그러한 부분들을 대표님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동참을 하고 싶어요. 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제가 대표님 많이 존경하잖아요. 음,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게 이것저것 막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음, 내가 지금 잘하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한정된 경험 안에서 음, 정말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표님처럼 이렇게 음, 노력할 수 있고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든 자영업자들 지금 사실 상당히 자영업자들 어렵거든요. 세일즈도 가면은 힘들어 어려워 안 사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더더욱 본인 스스로가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네요. 네, 좋아요. 음, 좋아요. 네. 어, 어찌됐든, 오늘은 제가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할까요, 대표님? 네, 거의 지금 1시간 됐는데. 네,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오늘 굉장히, 뭐,
질문은 사실은 세 가지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네. 그 준비해 갖고 온 것을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이 제가 다 한 거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 노트를 본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뜨끔하기도 하고 음. 사실은 지금 저도 이렇게 코칭을 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하고 할 때에 '아 나도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인제 내가 누군가가 그 자영업자가 얼마 전에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 지금 이렇게 해서 "참 힘들고 어렵다." 해서 제가 대표님을 추천해 드렸는데 다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인제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아 이게 자영업자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왜냐면 이게 저도 자영업할 때 보면은 꼭 뭐라고 할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잘 되면은 그냥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버리면은 하다가 보면은 뒤로 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깨닫고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은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네, 좋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코치님. 감사해요, 대표님.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